네, 이번엔 세 번째 시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내분비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소량이 분비되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잘 분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내분비계 건강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소변을 놓으면 그 주위로 개미떼가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 단맛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단 것이 소변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 단 것의 정체는 바로 탄수화물이죠. 자, 탄수화물. 흔히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 있죠. 자, 우리가 주식으로 쌀을 먹는 이유는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 에너지원이 우리 몸에서 쓰여지지 않고 소변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당이 만들어졌을 때 당을 우리 몸에서 쓰려면, 즉 세포가 당을 쓰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소아당뇨, 선천적 당뇨, 1형 당뇨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후천적 당뇨입니다. 자, 어느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즉,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나치게 몸에 당이 많이 들어와서 인슐린이 쥐어짜듯이 분비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비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당뇨병은 많이 먹어서 또 그리고 그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내가 당뇨병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음입니다. 다음.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으로 당이 나갈 때 수분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 몸에서는 탈수 증상이 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다음이고요. 자, 다뇨.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다뇨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식이 있습니다. 자, 내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했는데 몸에서 만들어진 당이, 분해된 당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몸이 허기가지죠. 그래서 또 먹습니다. 먹어도 또 빠져나가고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인 그런 몸에 작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당뇨병입니다. 다음, 다뇨, 다식 이런 자각 증상을 내 몸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자, 당뇨병이 위험한 거는 바로 또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 합병증과 비슷한데요. 자, 당뇨병이 있게 되면 일단은 망막증, 시력이 상실될 수 있는 망막증이 올 수도 있고요. 가장 멀리 떨어진 이제 발가락부터 혈관이 망가져서 살이 썩어가는 족부궤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혈관이 심장으로 간다면 이제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 뇌로 가는 혈관이라면 마찬가지로 또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당뇨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학적인 처방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당뇨병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네, 많이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아 생긴다는 병입니다. 따라서 칼로리를 제한하고 먹는 양을 줄이고 특히나 지방을 적게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이 찌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기적이면서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먹은 주 에너지원을 잘 이렇게 연소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인한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각각 다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다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마치 혈압을 자주 측정해 보듯이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이 와서 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운동 방법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가장 당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치 그 자동차에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내가 강제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움직이는 것과 똑같겠죠. 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식후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식전 운동보다는 식후에 운동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운동 시작 전 그리고 운동 중,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몸이 이제 탈수 증상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내분비에서 또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지혈증이 왔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나쁜 성분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과다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이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곳은 간입니다.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이제 온몸으로 보내겠죠. 자,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을 타고 봅니다. 피 속에 섞여서 보내는데 이때 온몸으로 갈 때 이동하는 수단이 바로 LDL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자, 온몸으로 갔던 콜레스테롤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한 경우에는 이걸 다시 간으로 회수를 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자, 이때 온몸으로 해서 간으로 피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단이 바로 HDL입니다. LDL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간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온몸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뜻이죠. 즉 LDL은 높으면 안 좋고요. LDL은 낮으면 좋은 거죠. 자, 반대로 자, HDL은 온몸으로 퍼졌던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다시 회수가 돼서 활발하게 분해가 되고 있는 그런 작용이죠. 즉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높으면 좋고요. 낮으면 안 좋은 거겠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료가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상온 상태에 놔뒀는데 그러니까 고체가 되는 그런 지방이 바로 포화지방이죠. 그런 포화지방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위가 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총 콜레스테롤을 봤을 때 200 미만이 정상입니다. 자,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를 합쳤습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거,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으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200이 넘는다고 한다면 내가 LDL이 문제인지 중성지방이 문제인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HDL 콜레스테롤은 살짝 높은 게 좋습니다. 네, 높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살짝 높은 게 좋고요. 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아까 뭐가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포화지방이죠. 네, 포화지방. 중성지방이 높은 원인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탄수화물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높을 경우에는 이 음식을 좀 이렇게 절제하시면은 중성지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질병은 바로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네. 자, 고지혈증은 우리 몸속에서 노플고의 지방이죠. 몸속에 지방, 즉 기름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몸속에 기름때가 많은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됩니다. 자, 혈관 내벽에 마치 그 기름때, 노란 기름때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죠. 네,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원활하게 가는데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질병은 몸속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포화지방이 문제입니다. 포화지방. 네, 상온 상태에 놨을 때 굳어지는 지방, 식물성 지방에도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자, 식물성 지방에 들어가는 포화지방은 대표적인 게 파묘라고 봅니다. 파묘.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라면 이런 데 만드는 원료로 들어가는 기름이 바로 파묘인데요. 이게 몸속에 또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는 포화지방으로 작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개선, 네, 이런 인스턴트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절제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규칙적인 운동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HDL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안 하시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금주, 금연 이것도 중요하신 거 다 알고 계시고요. 혈압 관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은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생존에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과다하게 되면 이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미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내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되는지 항상 확인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내분비계 건강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해요. 요즘에 당뇨병 환자가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한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섰는데요. 네. 이 당뇨병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귀족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뭐예요? 편해지면 생기는 병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귀족들이라고 하면은 뭐 차려진 음식을 아주 좋은 음식, 네. 양질의 음식을 잘 먹고 움직이지도 그렇죠. 않고. 움직이지 않고. 에헴, 이 정도만 하시고. 네. 네. 그 당뇨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난 데에는 식습관이 많이 좀 좋아졌잖아요. 네.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칼로리가 높은 고칼로리 많이 고칼로리의 어떤 그리고 또 육류 섭취라든가 그리고 간식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먹은 반면 그렇게 먹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거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한다든가 뭐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당뇨병이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보통 비만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럼 비만이랑도 당뇨병이 좀 연관이 있어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나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와. 당뇨병의 1단계를 복부 비만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남자는 35인치, 여자는 33인치가 넘어가면 당뇨병의 1단계라고 할 정도로 복부 비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근데 배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윗배가 나온 게 있고요. 아랫배가 나온 게 있는데 일명 똥배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윗배의 성분은 말씀하신 그 똥배인데 네.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이제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그 내장에 있는 지방이 이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제 그 지방이 퍼지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마지막에 당뇨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몸에 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 속에 영양분 즉 당이 들어와도 당을 안 씁니다. 지방이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당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몸에 지방을 높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데 그게 이제 몸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뱃살. 그렇죠. 뱃살이죠. 그리고 이 당뇨병의 자각 증상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삼다가 있다고요. 네, 삼다가 네, 뭐예요? 삼다? 네네. 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많다고 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가 다음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당이 몸속을 돌다가 어쩔 수 없이 몸에서 안 쓰여지니까 소변으로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소변이 나가면서 수분을 많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몸에 수분, 즉 탈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을 자주 갈증 나니까 마신다. 계속 그렇죠. 물을 몸에 마시는 갈증이 나서 그다음에 다뇨가 있습니다. 다뇨는 이제 당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수화물인 쌀을 주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당으로 바뀌니까요. 근데 당이 다 나가버리니까 채워야죠. 채워야죠. 그러니까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식이죠. 먹어도 빠져나가고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되는 계속 거죠. 악순환이네요. 네.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살이 다 빠져요. 근데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한 군데만 오히려 더 커집니다. 어디라고? 배. 그렇죠. 예. 뱃살은 나오고 팔다리 살은 다 빠지고 이게 바로 당뇨병의 또 전형적인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다뇨, 다식 이게 3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뇨에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을 줄이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당을 안 쓰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네. 지방을 줄이시기는 하는데 반대로 높여야 될 거는 단백질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나오면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네. 당뇨에. 근데 반대로 오히려 커지면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육. 그렇죠. 근육이죠. 근육. 네.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남아도는 당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근육 속에 저장을 해놨다가 네. 유사시에 쓴다는 거죠. 근육을 만드는 성분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 네.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려라. 근데 이제 단백질 섭취를 늘리더라도 육류를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럼 육류가 아닌 단백질 있죠? 두부, 콩 이런 거. 그렇죠. 두부, 콩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생선. 네, 이런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는 건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건강한 생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뇨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